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 사는 티아라라고 합니다. 딸 아이가 한국 남자가 좋다고 저를 버리고 훌쩍 한국으로 떠나버렸을 때 무척 화가 났었죠. 그 이후 딸을 잊고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최근 한국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짐을 싸서 한국으로 향했죠. 바로 우리 딸이 엄마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작 화는 누그러졌었지만 그놈의 자존심에 딸한테 전화 한 통 안 했는데 아이를 낳았다니 제가 딸을 낳았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더군요. 그렇게 급하게 한국으로 향했는데 전 한국 공항에서 미아가 되고 말았죠. 앞길이 막막했던 그때 한 할머니가 등장하셨고 941생으로 딸과 사위를 만날 수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느낀 할머니의 정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한국을 원망하며 살고 있었겠죠. 뒤늦게서야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저의 어리석었던 과거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이탈리아 셰프입니다. 이탈리아는 피자도 유명하지만 스파게티도 못지않게 유명한데요. 저는 베네치아 한 골목에서 스파게티를 팔았답니다. 특히나 우리 가게는 겉면을 쓰지 않고 매일 아침 새롭게 제조한 생면만 이용했죠. 건조면보다 더욱 쫄깃하고 부드러운 생면으로 만드는 스파게티를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게 제 오랜 고집이었답니다.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스파게티면을 만들어왔고 다양한 면 모양과 더불어 보관하는 기술, 제조법이 발달했지만 생면의 맛만큼은 따라오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전 힘들지만 꼭 생면을 제 손으로 직접 반죽해서 요리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런 고집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제 남편 덕분이었죠. 다른 동료 셰프들이 지금 시대에 생면을 쓰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며 저를 놀려댔던 날이 있었습니다. 같은 셰프였던 남편은 직접 맛을 비교해보자며 생면으로 만든 스파게티와 겉면 스파게티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자고 제안했었고 결과는 씹는 맛이 일품인 생면 스파게티의 승리였죠. 그날 이후 동료들은 생면을 고집하는 저를 더 이상 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생면 스파게티 가게 문을 연 지 20년이 넘었죠. 점차 손님들은 저희가 생면 스파게티에 쏟는 정성을 알아주었고 입소문이 나서 저 멀리 남부에서도 찾아오고 생면 스파게티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이 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고 말았죠. 우리 딸 셀리가 고작 3살 때였습니다. 그날 역시 밤에 혼자 잘 못 자는 셀리를 재우다 함께 잠이 들었다가 새벽 어스름에 눈을 떴죠. 셀리가 잘 자는 걸 확인한 후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 침실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 누웠는데 남편이 전혀 반응이 없었죠. 그저 깊게 잠에 들었나 싶었는데 온몸이 굳어 있었답니다. 남편은 30대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고 만 것이었죠. 스파게티 가게엔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와 함께한 추억이 서려 있어서 가게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딸과 먹고 살려면 슬픔도 잠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딸에겐 이제 저 혼자뿐이니까요. 그렇게 홀로 셀리를 키운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아빠가 없다고 엇나가지 않고 바르고 예쁘게 커주었죠. 공부도 아빠 닮아서 곧 잘했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아빠 없는 티가 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셀리는 잘 자라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사상의 전부였던 셀리가 갑자기 결혼을 선언한 것이었죠. 함께 온 남자는 멀리 아시아에서 온 한국인이었습니다. 언젠가 결혼해서 제 곁을 떠날 걸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셀리의 세상은 이제 제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이 드니 울적해지더군요. 셀리는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 애인 자랑만 실컷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남자의 이름은 박기만, 이탈리아로 요리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가 생면을 만든다는 걸 알게 된 한국 남자가 우리 셀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친해졌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죠. 자신도 한국에서 아버지와 비슷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세계 각지의 면 요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도 면을 이용해야 하는 요리가 있다니 신선했죠. 한국 남자는 제 호기심 어린 눈빛을 읽었는지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만든 음식과 가게 사진이었죠. 전 사진을 보자마자 기겁했습니다. 사진의 요리는 맑은 갈색 물에 하얀 면이 말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면을 만들어서 바람에 말린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겉면을 만들고 있던 것이죠. 이탈리아 스파게티는 각종 토핑과 푸짐한 재료로 맛을 내는데 이건 무슨 맛일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겉면으로 만드는 면 요리라니 제 스타일은 도저히 아니었죠. 결국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볼품없는 요리로 우리 셀리를 어떻게 데리고 살겠냐고 한 소리하고 말았죠. 그 말을 듣자마자 한국 남자는 얼굴빛이 변했고 자신이 요리를 해주겠다면서 직접 맛을 보면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필요 없다고 했죠. 제 주방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것도 싫었고요. 결국 분위기는 냉랭해졌고 힘없이 한국 남자는 돌아갔죠. 그리고 셀리와 전 그날 처음으로 크게 싸웠답니다. 성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제 눈엔 아직도 어린 아이로밖에 보이지 않았기에 셀리의 선택을 전 절대로 존중해 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셀리는 급기야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금방 돌아오겠거니 했던 셀리는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돼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던 그때 셀리에게 짧은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바로 자신은 이제 한국 갈 테니 시간이 지나 우리 사이가 좋아지면 그때 만나자는 거였어요. 20년 넘게 키운 딸이 떠나버리다니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 집안의 요리 방식에 몇 마디 했다고 엄마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는지 한숨밖에 나지 않았어요. 엄청난 배신감에 저 또한 자식 없는 셈치고 살려고 했죠. 하지만 부모 마음이란 그렇게 되지 않더군요. 행여나 전화가 올까 봐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았고 혹시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올지도 몰라 이사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딸이 아니고 모녀 사이를 갈라놓은 한국 남자였죠. 너무 화가 나서 무슨 염치로 전화하냐고 끊으려는 순간 한국 남자는 혹시 지금 한국으로 와줄 수 있겠냐고 했어요. 셀리가 딸을 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출산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요즘 들어 엄마가 보고 싶은지 잠을 잘 때 엄마를 부르며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걸지 않았던 가게에 휴무 표시를 걸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10시간 넘게 비행기에서 보내고 겨우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도 제 캐리어가 도착하지 않더군요. 제 이야기를 들은 공항 직원은 상황을 확인해 주었죠. 이탈리아 공항의 실수로 짐이 다른 여객기에 실려서 가버렸대요. 빨라도 내일 정도에 제 캐리어가 한국으로 도착한다고 했죠. 수화물 안에 옷뿐만 아니라 지갑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암담했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오직 여권과 스마트폰뿐이었죠. 일단은 한국 남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어서 택시도 타지 못하고 한글을 모르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죠. 그렇게 정차 없이 공항을 나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밖은 어두워졌죠. 더 이상 걷기엔 너무 힘이 들어서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할머니가 제 어깨를 붙잡더니 손을 좌우로 흔드는 것이었죠. X 표시도 해줘 가면서요. 아마도 여긴 더 이상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였는데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끌면서 가자고 했습니다. 힘없이 끌려간 곳은 근처 식당이었죠. 그리고 무언가를 툭툭 하시더니 면 요리 한 그릇을 주셨습니다. 바로 제가 한국 남자에게 이게 요리냐고 소리쳤던 그 음식이었죠. 한국에선 국수라고 불리는 음식인데
할머니가 직접 육수 낸 거라며 양념장을 살짝 올려서 먹어보라고 했답니다. 일단 배가 고팠던 저는 그때 한국 남자에게 했던 짓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따뜻한 국물부터 마셨죠. 그냥 맑은 물처럼 보였는데 저는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 깊은 맛이 가득 담겨 있었죠. 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쫄깃하고 부드러웠죠. 그리고 그 사이 제 사정을 들은 옆자리 청년은 경찰에 전화를 해주었고 경찰에 연락을 받은 한국 남자가 저를 데리러 왔답니다. 한국 남자는 연신 그 청년과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고 저는 드디어 셀리를 만날 수 있었죠. 5년 만에 만난 딸을 붙잡고 오열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도 상처를 주었던 우리 딸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죠. 그는 괜찮다며 마음 쓰지 말라고 저를 이해해 주었답니다. 저는 늦었지만 사위한테 그때 못 먹었던 국수를 먹을 수 있겠냐고 물었죠. 셀리가 몸이 좀 좋아지면 자신 아버지 가게 가서 국수를 먹자고 했습니다. 예쁜 아기를 보느라 순식간에 몇 주까지 지난 어느 날 사위는 저를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운영한다는 국수 가게로 향했는데요.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은 시장이었는데 꽤 오래된 전통시장이라고 하더군요. 조금은 허름해 보였던 터라 큰 기대는 없었죠. 저는 그때 그 할머니가 대접해준 국수를 한 번 더 먹어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가게 근처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앞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바로 끝없이 길게 늘어진 줄 때문이었죠. 알고 보니 직접 면을 제조하고 숙성시켜서 만드는 곳이라 맛집으로 소문이 난 곳이라고 합니다. 멀리서도 여기 국수를 먹기 위해 올 정도라고 했죠. 사돈 어른과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 국수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요리의 정확한 이름은 잔치국수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첫 한 숟가락을 뜨자마자 전 눈이 번쩍 떠졌죠. 할머니의 국수도 훌륭했지만 여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답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면은 그동안 먹어봤던 면 중에서 최고의 식감을 자랑했습니다. 면 위에 최소한의 채소가 곁들여진 국수는 단조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 들어간 정성은 한가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저는 염치불구하고 국수 요리를 배우기로 했죠. 사돈 어른은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그래도 정성껏 저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육수 내는 법부터 양념장 만드는 것까지 알려주셨지만 면을 만드는 방법은 가르쳐 주기 어렵다고 하셨죠. 건조되는 환경, 숙성하는 장소 이 모든 게 맞아야 우리 집 국수를 흉내낼 수 있는 것이라면서요. 그래서 전 국수를 사돈 어른 가게에서 배송받아 쓰기로 했답니다. 몇 개월 뒤 셀리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왔죠. 그리고 잔치국수를 가게 메뉴로 넣어 팔기 시작했답니다. 이탈리아 스파게티에 익숙해져 있던 손님들은 처음에 역시나 어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수의 맛에 빠져버렸죠. 열심히 돈을 벌어 우리 예쁜 손녀딸에게 맛있는 걸 잔뜩 사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티아라 씨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베네치아에서 스파게티 맛집을 운영하고 있는 티아라 씨가 한국의 잔치국수도 판매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탈리아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또한 사연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